우리처럼 즐기는 영어 동화책 읽기 엄마표 영어 리딩 이론편입니다. 오늘은 음소 인식, 포네믹 어웨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닉스 학습을 잘하기 위한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소 인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리딩 교육에 있어서 5가지를 필수로 해라라는 것이 5 Essential Components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음소 인식이죠. 네, 음소 인식. 한국말인데 왠지 불편한, 그쵸? 음소 인식. 이렇게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한국에서는 조금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음소 인식 설명은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몇 편에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음소가 무엇인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음소라는 것은 의미 차이를 유발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자, 포님이라는 것인데요. 포님 한번 써볼까요? 낯서니까. 네, 포님, 음소. 음소라는 것은 의미 차이를 유발하는 최소 단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자, cat이라는 글자를 한번 가져와서 단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cat. 이 cat에는 몇 개의 포님이 들어있을까요? 그쵸? 하나, 둘, 셋. 크, 에, 트. 3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포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H를 넣어서 hat라는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렇게 의미를 차이나게 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음소인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C를 넣습니다. 그래서 CHAT, chat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쵸, 수다 떨다, 이야기하다. 이런 chat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츠, 에, 트. 3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듯 음소 하나를 잘못 들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잘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공적인 리딩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음소 인식은. 자, 고양이 캣은 3개의 음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꿀꿀 돼지, 픽은 어떨까요? 그쵸? 프, 이, 그 역시 3개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챌린징해지는데요. 볼 같은 경우에, 그쵸? 볼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철자는 4개인데, 그쵸? 무, 아, 오. 이 더블 레터 LL은 L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의 음소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덕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드, 그렇죠.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CK는 크 사운드가 나는 대표적인 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3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자의 개수는 상관이 없구나. 그쵸? 음소는 소리에 기반해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알파벳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 규칙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파벳 철자 26개인데요. 레터의 개수는 26개인데 소리는 몇 개인가요? 44개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소리와 철자의 불일치가 바로 아이들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닉스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음소 인지 단계에서도 도움을 좀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알파벳 C를 한번 다시 가져와서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at라고 3개 포님으로 이루어진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C라는 글자는 항상 크라고만 소리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city, 그쵸? 키티라고 읽지 않고 우리는 S 사운드를 내줍니다. city. 그리고 심지어 치즈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다른 철자랑 만났을 때 또 소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알파벳 철자 하나에서 알아야 되는 소리값이 무려 3개가 나오네요.
모음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자음 C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모음의 경우는 4, 5개로 보통 분화가 됩니다.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외우셔야 되는 숫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44개라는 것. 그쵸? 알파벳은 26개야 라는 것들을 많이 아시는데요. 우리 노래도 부르고. 그렇지만 소리값은, 그 음가는 44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다르게 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엄마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음 같은 경우, 그죠? 컨소넌트는 자음입니다. 자음의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브나 크 사운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브라는 사운드는 어떻게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나요? 그죠? 알파벳 B로 주로 표현되죠. K는 우리 방금 좀 살펴보셨듯이 cat라고 표현되고, 또 연, 그죠? kite. K는 또 K 소리로 나기도 합니다. 이런 common spelling, 그쵸? 어떤 음가가 단어 또 철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살펴본 데이터 통계값입니다. 알파벳 B는 압도적으로, 그쵸? 압도적으로 B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알파벳 B를 보면 즉각적으로 B라고 읽어줘야 대체로 맞는 것이죠. 자, 더블 레터 BB, 그쵸? 더블 레터 BB는 마찬가지로 V 소리가 나는데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버블 같은 단어, 그쵸? 버블. 버블 같은 단어도 보자마자 V라고 발음해줘야 파닉스를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cat, kite 정도 살펴볼까요? 크 사운드는 어떻게 되나요? 그쵸? 73%, 굉장히 압도적인 숫자죠. 97%보다는 못하지만, 그쵸?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C라는 글자를 보면 무조건 크라고 소리 내보는 게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죠. K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전체 크 사운드에서 통계값입니다. 나머지도 통계로 잡히지는 않지만 유의미하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살펴봤던 덕 같은 거, 그쵸? 우리도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그 패턴이죠. 그 다음에 Q 좀 낯설 수 있는데 이라크 같은 경우, 그쵸? 나라 이름이죠.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크 사운드가 납니다. 바월 사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월 같은 경우에는 모음인데요. 모음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서 며느리도 모릅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글자를 읽어내는 것이 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A 철자의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발음표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4개, 5개로 소리가 납니다. 그쵸? 보이는 모습은 A 하나인데 사실 보이지 않는 소리는 4, 5개로 나기 때문에 A라는 철자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철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어떤 차이가, 그죠? 26개의 글자지만 소리는 44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fox, 그쵸? 제가 철자는 드렸는데요. fox는 몇 개의 포님일까요? 하나, 둘, 셋일까요? 네. X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라서 크스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프, 아, 크스. 바로 4개의 포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파벳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쵸? 우리 성인들도 알파벳의 음가를 제대로 1대1로 매칭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알파벳 철자를, 소리를 아이한테 인지시킬 때 처음에는 단자음과 단모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cat이나, 그쵸? hat나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된 3글자 단어를 충분히 노출시키면서 26개의 철자를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파벳 26개의 모양과 소리를 아는 것이 미국 초등학교 킨더가튼 1년 과정입니다. 미국 아이들은 킨더 1년 내내, 그쵸? 킨더 1년 내내 이런 3글자를 합치고 바꾸고 이러면서 알파벳 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덕이라는 것을 이렇게 K로 쓰면 CK가 아니라 K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네, 5점 만점에 5점을 받습니다. cat도 CAT가 아니라 이렇게 써도 5점 만점에 5점. 그쵸? 철자는 신경 쓰지 말고 소리를 표현해주는 상징으로서만 알파벳을 인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엄마들도 책을 읽히실 때 아이가 알파벳에 관심을 보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글자를 가르쳐 주셔도 좋습니다. 꼭 파닉스 단계에 가서만 7살, 6살 이렇게 늦게 가서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철자의 정확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기준이 철자가 아니라 소리라는 것이죠. 그쵸? 크 사운드를 인지한다라는 것은 C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K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값을 먼저 아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 이름이 럭키더키잖아요. 그쵸? 좀 경쾌함이 느껴지시나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이 말은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동화책에 있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해니페니라는 작품을 제가 읽고 20년 전쯤에 바로 이거야,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저는 럭키더키가 되었답니다. 나중에 아마 이런 책들은 저랑 읽게 되실 책들인데요. 참 재미있는 책들입니다. 제 이름이 덕으로 끝나서 한국 이름이, 그쵸? 외국인 친구들이 덕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 제가 럭키더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이름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런 말에서 어떤 경쾌함이나 리듬감이 느껴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라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음소 인식 단계에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임인데요. 자, 이런 글자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철자의 소리는 모양은 다르지만 나머지는 소리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럭키더키를 발음했을 때 뭔가 재밌다 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해니페니를 발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H와 P는 다르지만 나머지 파트의 소리가 같기 때문에 해니페니, 빨리 습득하게 되는 거죠. 소리가 경쾌해지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영어 시나 아이들 동요, 그 다음에 팝송 가사 등이 대체로 이런 식으로 라임을 맞춰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임을 인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뭔가요? 동요, 마돌구스를 많이 듣는 것입니다. 동요를 많이 들으면 음소인식의 중요한 한 파트인 라임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라임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라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배우면서 음소인식을 조금 완성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소인식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포님, 그쵸? 포님이 무엇인지 좀 느낌이 오셨나요? 부디 어렵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포님이라는 말은 제가 한번 녹음을 진행하다가 포님 단위로 좀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 라고 원어민 그 성우한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포님이 뭐야? 그렇죠. 원어민 아이들도 모르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일반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 포님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마음의 부담을 안 느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중요한 필수이기도 합니다. 혹시 어려우셨다면 댓글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라임을 위주로, 또 아까 잠깐 우리 살펴봤던 라임을 위주로 음소인식을 조금 더 배우는 것을 하겠습니다. Thank you. Bye bye.